국내 기업 이근익이 프로의 보급화를 위한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바이북 프로 14X 리프레쉬. 리프레쉬는 보통 또 출시했다고 표현해요.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10세대 인텔 코어 i5, 엔비디아 지포스 MX 250을 탑재한 14인치 슬림북이에요. 제가 보는 이 친구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또 출시했다는 것. 두 번째, 4K IPS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는 것.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대를 갖고 있다는 것. 항공급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메탈 바디. 각 모서리는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마감해주며 깔끔한 외형을 갖췄습니다. 단단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갖고 있는데 얼핏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된 노트북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맥북이요, 맥북. 양쪽 하단에 스피커가 달린 것도 똑같죠.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가격이 다르죠. 80만 원대. 평소에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요. 아니 왜 맨날 비싼 것만 하냐, 좀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 없느냐. 가성비가 좋은 건지는 살짝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렴한 제품이에요. 좌측에는 타입C 포트만 3개입니다. 전부 PD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포트는 4K 디스플레이 출력도 지원해요. 반대쪽에는 USB 3.0 포트 2개,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가 준비됐습니다. 입출력 포트는 부족함이 없어요. 맥북하고 비교하면 맥시멈이죠. 기능상 보조 배터리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다른 장치들을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PD 충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 요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반가운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말끔해요. 하지만 앞으로 디자인적으로 이근익만의 어떤 추가적인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매트 블랙이라든지 이근익 로고를 좀 더 특별하게 각인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지금 봐봐, 이근익 잘 안 보이잖아. 제품 두께는 약 1.5cm, 무게는 약 1.5kg. 적당히 얇고 약간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의 최대 강점은 4K IPS 디스플레이입니다. 단순히 4K라고 한다면 딱히 큰 매력은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sRGB 96%, 최대 평균 밝기 400니트, 최대 피크 밝기 약 440니트의 밝은 화면을 갖고 있습니다. 광색역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충분히 보기 좋은 화면을 갖고 있어요. 이 가격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사양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베젤도 얇고요. 패널 제조사는 BOE. 14인치의 4K, 상당히 과감한 선택을. 요즘 노트북 해상도 기본이 4K다 라면서 의스대는 그런 소비자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기본은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감상할 때 좋아요. 심지어 180도로 꺾이죠. 이런 좋은 화면을 남들과 구경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데 역시 터치 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좀 임팩트가 부족하죠. 저는 한 번 더 꺾어서 텐트 모드를 지원한다면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디스플레이 자체 밝기가 밝기 때문에 야외 시인성도 좋습니다. 글레어 패널이 적용돼서 어느 정도의 빛 반사는 감수하고 써야 하지만 빛 반사가 단점이라고 보긴 힘들죠. 대부분 비슷해요. 유리잖아. 유리니까 당연히 빛이 반사되지. 저반사 코팅이 돼도 다 비칠 건 비춰져요. 노트북을 야외에서 쓰지 마세요. 디스플레이는 참 재밌다. 이렇게. 그리고 상단에 웹캠은 달려있지만 IR 카메라는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헬로, 얼굴 잠금 해제 이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우측 상단에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됐습니다. 지문인식의 어떤 정확도, 속도는 빠릅니다. 요즘 안 빠를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까지 만져본 한 40대가량의 노트북들이 이 지문인식은 다 빨라. 느린 노트북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도 빠릅니다.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겉으로만 보면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실사용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을 남깁니다. 둘 다 키압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트북들에 비해 손가락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편이에요. 물론 이건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터치패드가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지. 물론 원래 비어있는데 얘는 약간 좀 많이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저는 조금 더 묵직한 걸 선호합니다. 이 친구는 가벼워요. 반면 키보드는 서버릇하면 괜찮습니다. 오타율은 적습니다. 터치패드에 비하면 키보드는 진짜 괜찮아요. 터치패드에 비한다면.
스테레오 내장 스피커는 하단 배치입니다. 맥북하고 역시 많이 닮아있죠? 양 측면에 놓여 있습니다. 음질 자체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필름이 덧댄 듯한 느낌의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이것도 제 취향은 아니에요. 되게 소리가 좀 가볍죠. 물론 이 친구를 가격대를 고려하면 얘랑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소리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윈도우북에서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노트북을 원한다면 돈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 비싼 LG 그램이나 삼성 노트북도 좋은 스피커 안 들어가잖아요. 예외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 헤드폰을 물려 쓰세요. 제품 주요 사양은 10세대 인텔 코어 i5 10210U, 엔비디아 MX250이 탑재됐습니다. MX250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0W, 25W. 이는 TDP, 전력 소비량을 말하는 건데 이 친구는 25W 모델이 적용됐어요. 전력 소비량이 클수록 퍼포먼스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근익이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시스템 메모리는 DDR4 16GB, 스토리지는 M.2 SSD 256GB입니다. M.2 NVMe를 지원하지만 기본 적용된 SSD는 그냥 SATA 방식입니다. 제품 단가를 줄이기 위한 타협으로 보이고요. 메모리, 스토리지는 전부 추가 슬롯을 하나씩 지원하기 때문에 SSD 경우에는 교체해서 쓰는 것을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다른 슬림북들과 비교하면 전혀 꿀리지 않는 사양입니다. 가벼운 게임이나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 사양이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열을 빼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열감이 올라온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스로틀링이 빠르게 찾아온다는 거죠. 게다가 4K 모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의 눈은 즐거울지 몰라도 이 친구는 꽤나 힘들어하는 거죠. 쿨링 시스템을 좀 더 과격하게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LG 그램보다 소심한 어떤 그런 친구예요. 뚫려있는 구멍. 힘들어 하잖아 벌써. 그만 힘들어해. 그 외에 사양적인 특징이 있다면 프리도스 제품이고 블루투스 5.0은 지원하지만 와이파이 6는 지원하지 않고요. 배터리는 34.6Wh, 아주 겸손한 배터리 크기를 지녔습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제조사들의 14인치 노트북들은 50Wh 이상 크기의 배터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용량이죠. 한 번 충전하는데 약 2시간가량 소요되고 최대 밝기, 최대 음량으로 유튜브 동영상 시청 시 평균 5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협을 본다면 평균 6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4K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음을 감안하면 그리 짧은 배터리 라이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더 큰 배터리가 적용됐다면 보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보통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델이더라도 4K 모델은 배터리가 좀 더 큰 게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델 XPS를 말할 수 있겠죠. 좀 더 과감한 선택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 말은 쉽죠. 항상. 풀옵션으로 업그레이드 시 제품 가격은 약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비슷한 사양의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마냥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저 광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sRGB 96%, 컬러 커버리지, 평균 400니트의 4K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해야 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그닉 바이북 프로 14X 2세대 리프레시 모델은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눈이 즐거울 수 있는 4K 멀티미디어용 노트북이다 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고해상도 동영상 감상, 가벼운 작업들을 이행할 수 있는 저렴한 노트북, 그게 바로 이 녀석인 거죠. 앞으로 이그닉이 어떤 제품을 또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파격적이고 더 큰 변화가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이게 또 작은 기업에서, 왜냐면 대기업과 이 작은 기업의 차이가 뭐냐, 이 공정, 이거 제조 공정, 이 차이가 커. 심지어 나 이거 디몽크 이거 내가 대기업이면 이거 수백 벌 수천 벌 뽑아갖고 싸게 후려치지.
근데 나 이거 한 벌 만드는데 끼영끼영 막 레노버 같은 뭐 델 이런 데는 막 찍어내잖아. 싸. 이거니 봐 이거.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거 네. 얼마나 힘들겠어. 다음 라인이 나왔을 뭐 2, 3년 뒤에 새 라인이 나오는데 그때 사신다는 그러니까 그때 사시면 그거 사실 때는 얼마 깎아드린다. 아 그런 어떤 프로모션을 네, 그런 그런 아이디어 좋네. 프로모션. 그렇지. 삼성의 체인 바이브 어떤 프로모션을 그렇죠. 해가지고 뭐 무한 업그레이드. 네. 근데 그러면 망할 수도 있어. 이 제조는 네. 이거 함부로 발 담그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장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 확실히 올라갈 거고. 그렇지. 다음번 이제 라인업이 새로 나왔을 때 샀던 사람이 요 정도니까 요 보상 정도는 판매. 돌아오겠다. 네. 요 정도는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것들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쉽지. 아 그렇죠.